네, 시작하겠습니다. 8월 31일인데요. 해외 직판 깊이 알기 중에서 월경전상, 이게 단어가 좀 듣기가 거북하던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이거 많이 썼던 단어예요.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월경전상 직판이라 그러면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직판이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뭐 한자어가 우리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자어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자. 그래서 디쿠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월경 전상 직판은 돈 벌기가 정말 쉽다. 이런 주제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도 이론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응용할 때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월경전상 직판하면 당연히 돈 벌기가 매우 쉽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 때는 반드시 잘 팔릴 것만 갖고 가게 돼 있어요. 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외국에 갈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에서는 나만 특별히 경쟁력을 갖추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노동 조건하고 생산 조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충무로에 인쇄업체가 수만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경쟁력 우위 요소가 있냐는 거죠. 땅값도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급여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세도 똑같고 노동 조건도 똑같고 생산 조건도 다 똑같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장점을 만들려면 그냥 저 옆집에서 6시간 일할 때 내가 12시간 일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명함을 일본에 팔 때 지금은 좀 올랐어요. 명함은 지금은 좀 올랐는데 지금은 명함 90일에 55를 1280엔에 90엔에 팔잖아요. 근데 2007년도에 제가 명함을 일본에 팔 때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500매를 980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풀칼라 명함을 500매에 980엔에 팔 때 일본의 가장 많이 알려진 프린트팩이라는 명함 가게는 100매를 2,300엔에 팔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명함 그 당시에 한국 명함 도매가가 500매에 명함 도매가가 500매에 4,200엔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명함 도매가가 4,200원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원 에드피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쇄물 도매 업체예요. 인쇄물 도매 업체인데 이 명함 일반지 명함 보면
스노우 화이트 250g짜리가 부가세 별도로 4,200원이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주문하면은 이 500ml를, 이게 500ml일 거예요. 500ml를 4,200엔에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명함 품질이 정말 좋아요. 근데 4,200엔에 사가지고 980엔에 팔면 무조건 남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집은 성원 에드피아라는 한국 최대의 인쇄물 도매업자는 원가를 포함해서 4,620원에 파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사와서 팔아도 5,200원이 남는 거잖아요. 980엔에 팔았으니까. 근데 성원 에드피아가 연간 순이익이 100억이 넘는 회사예요. 그래서 한국의 최대 인쇄물 판매 업체인 성원 에드피아는 이렇게 팔아도 연간 순이익이 100억이 나는 거죠. 잠깐만요. 할 때 좀 조용히 좀 해봐. 시끄러워서. 그런데 왜 그러면 한국은 이런 그 판매가가 될 수 있냐면 일본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 인쇄업체는 충무로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후가공을 하던 종이를 공급받던 인쇄하던 전부 충무로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청계천입니다. 한국 패션이 왜 강하냐면 디자인에서 후가공까지 동대문에서 원스톱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싸요. 근데 일본에는 인쇄시설, 인쇄산업 밀집 지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처럼 패션 산업 밀집 지역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싸고 또 한국은 그런 면에서 발전이 되어 버린 거죠. 예를 들면 남대문 쪽에 액세서리 전문 상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또 한국은 그 분야가 계속 발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 생산 상황이나 노동 조건, 생산 조건, 생산 프로세스 이런 것과 일본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미국도 다르고 이런 다른 생산 조건들이 경쟁력 차이를 낳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공구, 악기, 펜시 용품 등은 일본이 강하잖아요. 왜 강하겠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2.5배가 되고 또 전 세계 시장을 한국보다 먼저 나갔기 때문에 공구가 아주 세밀하게 발전을 했고 또 훨씬 다양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굳이 일본에서 샀으면 되는데 굳이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기술이 부족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불화수소 등 수출을 규제를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잖아요. 한국이 생산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인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은 뭐
엔진은 자동차 엔진이 우리나라 게 아니라 그러는데 그 엔진 그 못 만들겠어요? 뭐 반도체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만드는 것보다는 사다 쓰는 게 지금은 낫기 때문에 안 사다 쓰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거는 각 나라의 노동 조건이나 생산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잠깐 끊어진 건가요? 화면은 공유되어 있죠? 이런 이유로 끊어지는 현상도 처음 보네요. 지금 들리긴 다 들리시죠? 약간 당황스럽긴 해요. 이거는 지금 그 서버 사정 같아요. 서버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 하여간 지금 이게 줌 서버가 불안할 수 있죠. 전 세계에서 하도 많이 써대니까 이해하시고 좀 봐주시고요. 예, 그래서 노동 조건하고 생산 조건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특별히 경쟁력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경 안에서는 경쟁력이 없어도 국경 바깥으로 나가면 경쟁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모든 용기를 한 6천 종류 되는 용기를 기성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기성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이나요? 다른 분들은 공유가 돼 있죠? 예, 됐나요? 예,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뭐 좀 이런 동방 플라스틱은 용기를 전부 기성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천 종류를. 근데 일본은 이렇게 해놓고 파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동방 플라스틱이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용기 회사들도 다 기성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방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용기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와 환경이 다르면 어떤 상품은 특별히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티콘을 이용해서 나간 분들은 다 일단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일본 상품들에 비하면 뚜렷한 경쟁력을 가져서 성공한 거죠. 그래서 해외 직판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본으로 갔을 때 일본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만 갖고 갔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일본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동남아 다른 나라로 가면은 또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국경을 사이에 두면은 노동 조건하고 생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는 거고, 반면 한 나라 안에서는 노동 조건하고 생산 조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경쟁력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 가는 걸 다른 사람들이
티쿤이 인쇄물을 가지고 일본에 진출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본에 나갈 생각을 잘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동네에서 만두 가게가 잘 된다 그러면은, 혹은 뭐 대만 왕 카스테라가 잘 된다 그러면은 정말 우후 죽순처럼 생기는데, 일본에 가서 티쿤이 인쇄물로 대성공을 거뒀는데도 사람들은 잘 따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경 정상 직판으로 돈 벌기 가장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경쟁력은 있는데 경쟁자가 드물기 때문이에요. 일본 업체는 절대 경쟁자가 될 수 없어요. 일본 업체가 경쟁자가 될 수 있으면 안 나가야 되는 거지. 일본 업체가 우리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도 나가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나갈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인도네시아로 나갈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조선에서는 뭐 표범 가죽, 인삼 이런 걸 팔았고, 청나라에서는 바늘 같은 걸 사왔대요. 그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고, 이 무역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등가 교환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싼 거와 저쪽에서 비싼 거, 이게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은 일단 옛날부터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 무역업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훨씬 더 편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무역하려면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무역 해외에 파는 거나 국내에 파는 거나 해외에 파는 거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파는 게 좋고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나 미국이 안 되면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데도 팔 거 무지 많습니다. 사람들은 티쿤이 일본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에 팔 것만 찾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60년생이에요. 60년생이기 때문에 저희 세대 때는 월급을 아껴서 일제 카메라 사고, 테이프 리코더 사고, 또 뭐 아줌마들은 코끼리 밥솥 샀었단 말이죠. 그때 한국이 훨씬 못 살았어요. 못 살았지만 선진국으로부터 물건을 사가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등 이쪽은 한국 물건을 엄청나게 팔 수 있어요. 주방용품, 애완동물용품, 공구, 악기, 펜시용품, 뭐 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으로 파는 것보다 후진국으로 파는 게 후진국, 개발도상국으로 파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명함, 스티커, 현수막 뭐 이런 거는 선진국으로 파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면서 손이 많이 가고 그 나라에서는 이미 생산을 안 하는 것, 이런 거는 선진국으로 가는 게 좋고, 이제 소형 전자제품, 뭐 펜시용품, 주방용품 이렇게 디자인을 따지고 품질을 따진 건 후진국으로 가는 게 더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 국경을 둔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어느 한쪽인가는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만 찾아서 가면 된다는 거죠.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일본으로 직판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한일 간의 외교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하고 물으셨는데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아주 먼 백제 시대 때까지 한일 간의 무역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 체제가 다르지 않다면 무역길이 막히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이잖아요. 최악인데 보세요. 티콘 거래량은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한일 관계가 거의 최악 상태인데도 티콘 거래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해봤는데, 정치 문제 때문에 이런 정도의 경제
교류가 끊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문제가 장애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판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한일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도 사람들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웃기게도 CEO가 일본어를 모르고 CEO가 전자상거래를 모르고 CEO가 무역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일본어 몰라도 되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 일본어 모르잖아요. 일본어 몰라도 일본인 직원이 있으면 되고요. 무역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서류 처리에 불과합니다. 전자상거래 모르는 건 좀 답답한데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못해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갖고 놀았는데 이게 뭐 인터넷이 어려운 일입니까?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상하게 그냥 국경을 넘는 행위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못하는 거지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저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티쿤 이용해서 일본에 팔고 있고 칠레에도 팔고 있고 호주에도 팔고 있단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팔고 싶은 나라마다 뭐를 만들어야 하나요?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지화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팔고 싶은 나라마다 뭐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팔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그 자세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월경 정상 직판, 그러니까 인터넷 해외 직판이 돈 벌기 쉬운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것보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면 돈이 더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한국에서 운영하나 해외에서 운영하나 들어가는 인원은 똑같아요. 인원은 똑같고 대신에 광고비는 한국이 더 비쌉니다. 자, 한국 광고비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해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한국처럼 전자상거래가 치열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광고비도 조금 낮죠.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단 말이에요. 경쟁자가 없어요. 한국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만 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인원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고요.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파는, 예를 들어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이나 호주에 파는 이런 물건이 그 나라에는 없다고요. 가성비 탑인데 뭐 경쟁자가 아예 없는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이것도 매력이죠. 지금 온라인 해외 직판을 하면 재고가 일본에 없어도 우리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용기 한국발 일본향 이 용기점은 티쿤이 운영해요. 근데 티쿤은 재고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때 동방플라스틱에 발주하는 거예요. 그럼 동방플라스틱이 갖다 주면 그걸 신정동 물류센터로 갖다 주고 거기서 보내는 거죠. 재고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겠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일본에 재고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팔리고 나면 한국에서 받아서 일본에 보내는 거죠. 재고가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런 용기점은 동방 플라스틱 거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에 플라스틱 회사 여러 군데 걸 다 여기 모아놓고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포가 없어도 되는 거죠. 점포. 그 일본에 점포가 없어도 된다는 거는 일본에 혹시 이런 플라스틱 가게가 있어요. 한국 걸 파는. 일본에 이 플라스틱 가게, 이걸 수입해서 파는 플라스틱 가게가 있다면 이 회사는 일본에 재고를 갖다 놓고 팔아야 돼요. 여기서 컨트롤 안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재고 없이 일본에 재고 없어도 되니까 창고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창고 없이 팔 수 있다는 거는 싸게 팔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재고 없고 가게 없어도 된다는 거는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무조건 선입금이잖아요. 미수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 장사하면은 선입금제를 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국내도 전자상거래 하면 무조건 선입금이죠. 근데 전자상거래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미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프라인 장사는 미수를 깔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안 사니까. 그래서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되 해외 직판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게 무조건 돈 버는 데는 최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장사를 할 거면 이제는 전자상거래 하시고요. 전자상거래 하실 거면 국경을 넘는 판매를 하셔요. 이게 최고입니다. 제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전부 다 국내 사업하다가 해외로 나간 경우인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이분은 국내 사이트 문 닫아 버렸어요. 힘들어서. 그 다음에 리얼 패브릭도 이미 국내 매출보다 일본 매출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하는 것보다는 해외 사업이 훨씬 더 좋다는 거고요. 이 기사 한번 보셔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자, 이거 보세요. 이 기사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일본에 1,000억 파는 여성 의류 패션점 디홀릭 한국사는 사업 접어버렸어요. 다홍이라는 회사가 운영했었는데 한국은 19년 동안 여기 매출이 적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인터넷 쇼핑몰은 접고 일본에만 해요. 왜 그렇겠어요?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팔아도 남질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에서 팔면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팔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하시라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 건데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보시고 싶은 통계 있으세요?
칠레는 괜찮고요. 호주는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간 호주는 잘 못해요. 칠레는 여기 나와 있죠. 칠레는 이건 진짜 하기 나름인데 칠레는 이미 칠레 운영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칠레 운영자 분도 광고를 거의 못 하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된다는 거는 본인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호주는 좀 사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칠레든 어느 나라든 경쟁력이 있기만 하면은 무조건 하면 됩니다. 제이리님은 진짜 스티커 부장 받으셔요.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칠레는 2명, 호주는 거의 1명.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너무 못하는 거죠. 아도 프린트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6명이었어요. 근데 3명 이렇게 티콘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2명 정도면 운영합니다. 2명으로 해도 돼요. 초창기는. 조금만 부지런히 하면 되는데 잘 못하더라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 설명이 끝난 상태에서는 그냥 다른 질문도 하셔도 돼요. 직판을 하려면 역시 자금이 문제인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거는 지금 이것만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비용 얘기는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이것만 보내드릴게요. 기초 지식에 보면 왜 2억에서 4억이 들어가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 2억에서 4억 들어가요. 우리가 티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데 그 정도 들어가고 대신에 정부에서는 해외 직판 지원금을 잘 주니까 그걸 활용해 보자는 거죠. 채팅창에 해외 직판 이익이 나기까지 2억 원 이상 드는 이유 올려드렸어요. 예.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사이간 꾸준하게 잠깐만요. 뭐 또 Q&A가 있네. 혹시 영국 쪽은 가능성이 어떨까요? 이 영국 쪽 하는 방식은 좀 다른데요. 영국에서 고객 응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는 건 너무 힘들고 물론 꼭 하겠다 그러면 못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스티커를 미국에 파는 사람은 지금 홍콩에 사는 한국 분이에요. 홍콩에서 아들하고 딸이 원어민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밤에 전화 받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제 그거는 판단을 해보셔요. 왜냐하면 영국 쪽의 법인 역할은 티쿤이 해드리지만 영국 운영을 여기서 시차를 극복하고 여기서 고객 응대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뭐 저는 가능성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쪽은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저기 뭐야 광고료는 우리 티콘 이용점들은 보통 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는데 티콘 광고료 얼마 썼나 보여드릴게요. 티콘은 광고비를 2008년도에는 월 35만 4,658엔 그러니까 월 350만 원, 2009년도엔 1,140만 원, 2010년도 1,500, 1,700 이거 작은 거예요. 나중에는 2017년 무렵부터는 월 2억씩 썼어요. 2억씩.
그래서 광고비 관련해서도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광고비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전제잖아요. 경쟁력이 없으면 그냥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만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되면 광고비는 초기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얼마 쓰느냐보다 광고비를 얼마까지 쓸 거냐 하는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되시면 내일 주제는 뭐로 잡을 거냐면요. 내일은 해외에 팔려면 전상점부터 만드세요. 이게 근데 전상점 만드는 거는 동네 만두가게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전상점 만드는 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거를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도 좀 이론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봬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꾸준히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는 동영상 올려놓을게요. 고맙습니다.